으로 심판의 나약한 변명을 일축했습니다. 주심의 사과 방송을 봤습니다. 그는 경기를 통제하기 위해 일찍 카드를 꺼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울고 있었죠. 베컴이 차갑고도 학술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심판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휴스턴 다이나모의 라커룸에 그려진 전술판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안토니오 카를로스와 부사트가 피치 위에서 갑자기 미쳐버린 것이 아닙니다. 베컴은 시스템의 잔혹성을 해부했습니다. 그들은 코칭 스태프가 내린 잔인하고도 답없는 전술적 명령, 즉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흥민의 영향력을 소멸시켜라 라는 지시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한 공격수가 끊임없이 3명에서 4명의 수비수에게 에워싸이고 공을 터치할 때마다 등 뒤에서 살인적인 태클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절대 우발적인 개인의 돌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코칭 스태프의 체계적인 방침입니다. 피치 위의 선수는 칼날일 뿐이고 칼자루를 쥔 것은 감독입니다. 베컴이 뼈 때리는 비유를 던졌습니다. MLS가 두 센터백만 처벌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독삭과 나무의 나뭇가지 몇 개만 쳐내는 노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지휘권 박탈을 의미하는 레드카드를 받고 최소 3경기 이상 벤치 접근 금지 징계를 받아야 할 진짜 장본인은 바로 벤 올슨 감독입니다. 그는 자신의 빈곤한 전술적 능력과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방패막이로 제자들의 물리적 폭력을 비겁하게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리그를 파괴하는 범죄, 구단주의 거시적 비전 전직 선수에서 스포츠 투자 재벌, 구단주로 시각을 바꾼 데이비드 베컴은 손흥민의 두 다리가 지닌 안전 문제를 상업적 저울 위에 올렸습니다. 그는 리그 전체의 경제적 기반을 감히 공격한 휴스턴 다이나모의 근시안적인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2026 MLS 시즌의 고작 2라운드일 뿐입니다. 베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우리 앞에는 아직도 길고 긴 시즌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이 라운드부터 각 팀들이 손흥민의 압도적인 기량에 맞서기 위해 선수를 파괴하는 벌목 축구를 대놓고 구사하도록 허용된다면 MLS는 순식간에 예술의 무대가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도살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베컴은 자기 팀의 가장 거대한 라이벌이 지닌 가치를 명확히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LAFC에서 월급을 받는 선수가 아닙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이 리그 전체에 값을 매길 수 없는 자산입니다. 아시아, 유럽, 그리고 전 세계 수천만 시청자들이 유료 중계권을 결제하고 경기장을 가득 채우는 이유는 그가 공과 함께 춤추는 모습을 보고 그의 천재적인 어시스트에 감탄하기 위해서이지 들것에 실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TV로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폭력을 묵인하고 나아가 지시하기까지 한 휴스턴 코칭 스태프의 행위는 우리 구단주들이 다 함께 피땀 흘려 구축하고 있는 MLS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노력과 자본을 직접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에게 주어진 2장의 레드카드와 푼돈의 벌금은 사실 이 리그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이미지 실추, 신뢰도 하락, 그리고 상업적 리스크에 비하면 너무나도 헐값입니다. 휴스턴 코칭 스태프는 지금 미국 축구 생태계 전체의 돈을 직접적으로 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극단의 대립, 비겁한 폭력대, 불멸의 정신력 건조한 규정과 경제적 분석 사이에서 데이비드 베컴은 적진에 있는 동업자의 인품을 찬양하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휴스턴 다이나모의 야만성과 잔혹함을 배경 삼아 LAFC 주장에 꺾이지 않는 강철 같은 정신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경기 영상을 다시 분석하면서 제가 손흥민에게 가장 존경심을 느꼈던 부분은 상대 수비진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2번의 어시스트 기술이 아닙니다. 베컴이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전직 선수였던 제가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잔인함에 맞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보십시오. 아킬레스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상대에게 자비 없이 계속해서 걷어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니는 모욕적인 불평 한마디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판의 동정을 구하기 위해 잔디밭을 뒹굴며 할리우드 액션을 하지도 않았고 지저분한 보복 행위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속으로 삼키고 오직 공에만 그 분노를 쏟아부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얼음찜질과 의료용 붕대로 칭칭 감은 발목을 이끌고 절뚝거리며 피치로 걸어나와
팬들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베컴이 그 충격적인 장면을 다시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불멸의 전사가 가진 정신력입니다. 휴스턴 다이나모는 사고방식의 비겁함을 감추기 위해 스터드를 들이밀었지만 손흥민은 고요한 미소로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를 증명했습니다. 그는 피와 평정심으로 하나의 진리를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마스터의 품격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비열한 기습 타격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최고 수준의 선고, 리그 전체의 복종 15분이 넘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인터 마이애미의 공동 구단주는 주저치 없이 MLS 사무국을 향해 단호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는 리그가 즉각 플레이메이커 스타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행동 규범, 즉 레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소니가 영국에 처음 왔을 때 맞붙어 본 적이 있고 그의 커리어를 아주 주의 깊게 지켜봐 왔습니다. 저는 이 공격수가 가진 위험성과 파괴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베컴은 수비 시스템이 겪는 전문적인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고 수준의 축구는 지능 게임이자 전략가들의 체스판입니다. 베컴의 맺은 말은 최종 선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만약 코칭 스태프의 전술적 사고방식이 그를 막아낼 만큼 충분하지 않고 수비수들의 속도가 그의 패스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진짜 남자답게 패배를 인정하십시오. 휴스턴 다이나모의 감독을 처벌하는 것은 단순히 손흥민 개인을 위한 정의를 되찾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리그 전체의 사활이 걸린 레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벤치에 앉아 지휘봉을 잡고서 아름다움을 파괴하기 위해 그토록 비열한 수단을 쓰는 자는 프로 축구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해야 마땅합니다. 미국과 MLS는 가장 엄격한 모든 규정을 동원해 손흥민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합니다. 보호해야 합니다. 천재의 탁월한 재능과 군자의 고결한 인품이 이토록 완벽하게 결합된 선수는 전 세계 축구계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의 반응과 결론 책임을 선수에서 훈련 시스템, 감독으로 돌린 데이비드 베컴의 획기적인 시각은 북미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 사고방식의 혁명을 촉발했습니다. 아르센 벵거 전 아스널 감독 슬래시 현 피파 글로벌 축구 개발 책임자. 베컴의 말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전술적 폭력, 타클리컬 바이올런스 은 감독들이 퍼뜨리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한 팀이 동일한 선수를 겨냥한 동일한 반칙으로 2장의 레드카드를 받았다면 그것은 시스템의 오류입니다. 감독에게 출장 정지 징계를 내리면 그들은 선수들에게 상대를 파괴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대신 순수한 축구의 관점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 다시 전술판 앞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포브스 슬래시 경제 및 스포츠 재무 전문지. 주주의 권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베컴의 발언은 가장 날카로운 내부 경고장입니다. MLS의 구단주들은 슈퍼스타를 데려오기 위해 수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전술적 사고방식 때문에 자신들의 자산이 파괴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MLS에는 감독들을 정조준하는 슈퍼스타 보호법이 필요합니다. 데이비드 베컴의 개입은 이 논쟁을 단순한 피치 위의 사건에서 리그 전체의 철학적 위기로 격상시켰습니다. 벤 올슨 감독을 정조준함으로써 베컴은 거칠고 결단력 있는 플레이라는 꼬리표 뒤에 숨은 비겁함을 발가벗겼습니다. 수뇌부 처벌을 촉구하는 그의 호소는 다음의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손흥민을 보호하는 것은 단지 한 선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북미 축구 전체의 품격과 미래 그리고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요. 데이비드 베컴이 스튜디오를 떠나자 그 거대한 압박감은 즉각 돈 가버 커미셔너의 사무실과 벤 올슨 감독의 의자 위로 짓눌러졌습니다. 미국은 이제 전례 없는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대팀 인터 마이애미의 구단주가 라이벌 팀의 스타를 위해 직접 나서 정의를 요구한 것은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이는 손흥민의 보이지 않는 힘을 증명합니다. 그는 피치 위에서 상대를 두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여론의 재판정 앞에서 그들이 스스로 나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항상 평안하고 부드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